금요일 아침 동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어요. 간판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간에 반찬이라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출근길 직장인들이 김치와 나물 한두 가지씩을 사가고 점심을 준비하는 주부들이 들렀다가 바쁜 걸음으로 사라지는 그저 평범한 동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반찬 가게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65세 남자 정해철. 겉보기에는 은퇴 후 소일거리하는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연 매출 500억 식품 기업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반찬을 만들고 새벽마다 거래처를 뛰고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할 만큼 성실과 정직으로 회사를 일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 사장실이 아닌 동네 반찬가게 계산대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 정우진이 며칠 전 조심스럽게 꺼낸 말. 그 말은 해철의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우진은 여자친구 서아린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성격도 활발하고 예의 바르며 어른들에게 싹싹하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우진은 여자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걸 계속 미뤘습니다. 해철이 이유를 묻자 우진은 한참 말문을 닫고 있다가 작게 한마디 했어요. 아린이가 가끔 사람을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혹시 실수할까 걱정돼서. 그 말은 해철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 레시피로 운영되는 직영 테스트 매장에서 하루 점원으로 위장 근무를 결정한 것이죠. 앞치마를 매만지며 해철은 혼잣말했어요. 사람은 겉보다 속을 봐야 하는 거지. 과연 어떤 아이일까? 곁에서 일을 가르치던 직원 미연은 해철을 보며 웃었어요. 사장님, 아니, 정 선생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래도 잘해볼게. 그때 가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딸랑하고 맑게 울리는 소리. 반찬 가게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 핸드백은 명품 브랜드, 손톱은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걷는 모습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직원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분 가끔 오시는 손님인데 말투가 좀 세요. 잘못하면 혼나니까 조심하세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 저기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게 울렸어요. 아직 카운터에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해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해철이 놀라며 돌아보자 여자가 코트를 털며 말했어요. 직원 맞으세요? 아니, 말기 잘 알아들어요? 이 반찬 지난번에도 맛이 이상했거든요. 좀 제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고 표정에는 짜증과 불만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슬쩍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죠. 해철은 침착하게 말하려 했어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나 여자는 그의 말을 자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답답하네. 나 진짜 바쁘거든요. 설명 좀 제대로 하라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직원 미연의 얼굴이 굳었고 뒤에 서 있던 손님 한 명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해버렸어요. 해철은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 시장 한복판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도록 물건을 날리던 시절 누군가가 그에게 했던 말. 못 배워서 이런 일이나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가슴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해철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조금만. 그러나 여자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말기 못 알아듣는 점원 처음 봤네. 가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우진.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반찬 가게 안을 살펴보다가 말하는 여자와 그 앞에서 당하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여자 서아린, 남자 자신의 아버지. 우진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번개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린아, 그 짧은 한마디는 곧 벌어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울린 순간 반찬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해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서아리는 뒤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띠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 흔들리고 말았죠. 우진아, 너 여기 웬일이야? 아리는 급히 말투를 바꿔 밝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해철과 아린 사이를 천천히 오갔어요. 아버지의 앞치마, 반찬통, 그리고 방금까지 들었던 그 목소리의 잔향. 방금 뭐라고 했어?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평소와 달리 감정을 억누른 채 떨리고 있었어요. 아리는 눈을 크게 뜨고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 이 점원이 아니, 이 아저씨가 자꾸 제대로 대답을 안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길래.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의 눈은 놀람이었고 어떤 이는 이미 불편함을 드러낸 표정이었죠. 우진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 말했어요. 누가?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아리는 상황을 수습하려 더 다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우진아, 너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반찬 가게 점원분이 설명도 느리고 내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안 해서 나도 바쁘다 보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갔을 뿐이야. 우진은 아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게?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린에게 꽂혀 있었어요. 아린은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고 평소 자신만만한 표정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그때 가게를 정리하던 직원 미연이 못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아까 말씀 너무 심하셨어요. 정 선생님은 말기 못 알아듣는 분 아니에요. 천천히 설명하려는 거였어요. 아리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미연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즘 서비스업이 왜 이래? 내가 조금만 말하면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순간 해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전체를 가만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아리는 순간 움찔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화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오. 해철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말로 무너뜨리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해지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몇몇이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린의 표정은 더 일그러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 듣는 건데? 점원 주제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린아,
그 부름은 더 이상 애정이 깃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르는 듯한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죠. 방금 점원 주제라고 했어? 우진의 질문은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씁쓸하고 자신이 뭘 믿어왔는지 흔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리는 입술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우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굳은 어깨를 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야. 순간 반찬 가게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종소리 하나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고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덜컥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버지요? 이 아저씨가? 아리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뒤에 있던 선반에 부딪히며 작은 반찬통 몇 개가 떨어져 굴러갔어요. 손님들은 놀라면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인생이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 처절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우진은 아린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인지 몰랐을 때 내가 했던 말, 그게 내 진짜야. 해철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난해 보여서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시오. 그 말에 아린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어요. 나나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때 보여준 행동이 너의 진짜야. 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찬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걸. 반찬 가게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어요. 누군가 반찬통 뚜껑을 닫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죠. 해철, 우진, 아린.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가게는 마치 한 장면으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린은 손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통은 조용히 굴러가다 선반 아래 멈췄고 그것을 따라가던 그녀의 시선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 분명하고 단단했던 말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우진아, 장난치지 마. 이 사람이 어떻게. 우진은 아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이분이 우리 회사를 일군 분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내가 조금 전까지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꾸짖던 사람. 바로 내 아버지다. 그 말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아린의 얼굴은 공포와 부끄러움이 섞인 채 흔들렸어요. 저는 그냥 말이 험하게 나온 것뿐이야.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 말은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우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험하게 나온 사람.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해?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저씨가 아니, 어르신이 제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그 순간 해철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가 나 있지도 않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실망이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의 단단한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해철이 말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던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더 낮고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요. 그저 손님이 화난 것 같아 조심히 말하려 했을 뿐이었소. 아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옳았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었죠. 근데 해철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쉽게 말해버리는 건 그게 더 모자란 짓이오. 가게 직원 미연의 눈이 순간 젖었어요. 평소에도 종종 무례한 손님을 겪으며 마음이 다칠 때가 많았는데 지금 해철의 말은 마치 오래 눌려있던 응어리를 풀어주는 듯 했죠. 하지만 아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르신이 우진 씨의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우진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성은 낮고 담담했지만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아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우진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숨을 잠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라는 뜻이야. 아린은 겁에 질린 듯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변명이 될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들었고 모든 사람이 봤고 그녀 스스로가 한 행동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철이 앞치마 끄트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반찬 만들면서 살았고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며 밥벌이 해왔소. 한 번도 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소. 그 말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말은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에 깊이 남는구먼.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너머에 숨어있는 상처는 깊었어요. 직업을 무시당했던 젊은 날의 기억들이 그 순간 다시 떠오른 듯 했습니다. 아리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이힐이 무너져 떨어졌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본 모습이야. 아린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깨달아버린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절망의 울음이었죠. 그때 해철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진이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자 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서 이야기하자꾸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천천히 반찬가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자신이 더 이상 뒤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반찬가게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차가운 오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닭강정 가게에서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고 반대편 약국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작게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발걸음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해철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 골목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 보였어요. 실망, 서운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씁쓸함까지. 우진은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숨을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레이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 잘못이 아니다. 그는 느리지만 단단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모르고 만나게 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이어지는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말은 참 마음이 아팠다. 우진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어요. 아린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야. 너를 좋아한다는 말, 결혼하고 싶다는 말, 그건 다 진심일 수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단단한 손이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평생 고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 우진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람과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해철의 눈빛에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어른이 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결심이라면 나는 내 편이다. 그 순간 반찬가게 문 너머에서 작은 울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직원 미연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고 있었죠. 우진은 그 울음을 들었지만 더 이상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철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진아, 내 아버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확실히 봤지? 우진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께서 왜 평생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며 두 사람의 앞치마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해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내가 제대로 결정했다면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슬픔보다 더 큰 각오와 결심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아버지, 제 선택은 오늘 이곳에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해철은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작게 말했다. 잘했다. 반찬가게 창 너머로 뿌연 유리로 보이는 아린의 흐릿한 모습이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아린은 깨달았습니다. 눈부신 옷, 화려한 말투, 잘난 척하던 모든 것보다 자신이 단 한 번 내뱉은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그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도. 반찬가게 안은 아직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던 우진과 해철의 대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아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반찬통 몇 개가 아직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작은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듯 아프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소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번들거리는 눈물이 가득 맺혔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 미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휴지를 내밀었지만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린의 눈에는 공포, 당황, 후회가 뒤섞여 있었고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더 부서져 버릴 것처럼 보였죠. 손님, 물 좀 드릴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아까 말했던 거 다 잘못된 말이었어요. 여기 직원분들한테도 진짜 죄송해요. 그 말에 직원들은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늦었다는 사실을 아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린의 시선이 가게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투명 유리 너머에서 해철과 우진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뒷모습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단단히 묻어 있는 모습이었고 그 사이에 자신은 끼어들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아버지였어. 아리는 입술을 떨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졌어요. 이번에 흘러내린 눈물은 수치심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와 기회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랑.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지만 아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게 흐느끼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아린에게는 더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항상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한 고객의 시선이었죠. 저기요.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반찬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방금 상황 제가 다 봤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면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두고두고 아린의 가슴에 남을 문장이었어요. 그는 반찬값만 내려놓고 천천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아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그녀가 평생 후회하게 될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가게 방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해철과 우진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어요. 둘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말보다 깊고 정확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해철이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진아. 우진이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많이 놀랐던 거 알지? 해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우진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들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해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점원 자리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거겠지.
조용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 슬픈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사람은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 그 마음이, 그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지.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린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라고 하실 생각이세요? 해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골목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을 내려다본 뒤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어요. 우진아, 잘 들어라. 해철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는 듯 묵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허공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듯 손을 흔들었어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실수는 그건 한 번 했으면 평생 또 한다. 우진의 호흡이 순간 멈춘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무게가 그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내 여자친구가 잘못한 건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해철은 더 깊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낮게 본 마음이 문제인 거다. 그 말에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고 입술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저도 어느 순간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해철의 표정이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을 했다면 이미 넌 올바른 길을 보고 있는 거다. 골목길을 따라 흔들리는 가로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잡아 늘어뜨렸습니다. 바람에 한번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로 내려앉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반찬가게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랑.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아린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에 쥔 휴지는 구겨져 있었으며 무릎까지 떨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해철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 아버지, 가자. 그 짧은 두 글자는 아린과의 인연을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린은 멀리서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진 씨,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죠. 우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은 사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아린에게 들리는지조차 모를 만큼 낮았지만 우진의 가슴에는 아주 깊게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골목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아린의 흐느낌이 바람에 섞여 길 위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상처는 자신이 말한 한 문장이 어떤 사람에게 남겨버린 상처가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스스로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걸. 반찬가게 불빛이 멀어지고 저녁 바람이 골목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던 순간 우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해철도 함께 멈춰섰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흐느낌,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 우진 씨 제발 잠깐만. 그 목소리는 두 사람을 향해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해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아들의 몫이라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났죠. 우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아린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서 코트를 제대로 여밀 힘도 없이 팔에 힘이 풀린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평소 당당했던 표정은 흔적도 없었어요. 우진 씨, 아리는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저분이 아버지인 줄 몰랐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 아린의 입술이 멈칫 떨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상대가 누군지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그렇게 달라지면 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층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더 문제야. 아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가 둘의 관계를 완전히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죠.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냥 순간 화가 나서 조금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고 저는 우진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리나, 그 한마디가 마치 모든 감정을 정리하는 신호처럼 차갑게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람은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야. 그 말에 아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점원으로 서 있지 않았다면 오늘 너는 똑같이 행동했겠지. 아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아니야, 나나. 그러나 우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결론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같이 살아갈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야. 우진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 너와 함께할 미래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었어. 아린의 무릎이 순간 휘청였습니다. 우진 씨,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 끝났어. 우진은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아린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상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버린 진짜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죠.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리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언제나 자기 인생부터 흔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해철은 아들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없이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 위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뒤에 남겨진 아린의 흐느낌만 희미하게 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잃은 건 사랑 한 사람이나 결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아갈 인성이라는 단어의 무게였다는 것을. 일주일 뒤 반찬 가게 골목에는 다시 평소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빛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추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자 도시락에 넣을 반찬을 고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작은 가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처럼 반찬통을 채우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공간 어딘가에는 지난주 사건이 남긴 묵직한 파문이 아직도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편 해철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지난번에 도움 많이 줘서 고맙소. 미연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한 건 별거 아닌데요. 그날 참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무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지. 그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반찬 냄새,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바쁜 손길들. 평생을 함께했던 이 풍경은 그에게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삶의 증거였어요.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종이 딸랑 울리며 반가운 소리가 퍼졌고 미연도 환하게 인사했어요. 우진 씨 왔어요? 우진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나가려고요. 해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가보자꾸나. 둘은 나란히 가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우진은 다시 한번 가게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골목길을 걸으며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 제가 말하는 습관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조심하게 되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겠더라고요. 해철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가치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이지. 그 말은 오래된 글귀처럼 우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조용한 카페, 아리는 창가에 혼자 앉아 뜨지 않은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고 손톱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궈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전부였어요. 책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계속 저려왔지만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과의 인연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건 그녀도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었죠. 다시 반찬 가게 쪽으로 해철과 우진은 조용히 걸으며 따뜻한 봄 햇살을 맞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저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철은 느긋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미 절반은 닮은 거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히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골목길을 비추는 햇살은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어요. 마치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돈도 지위도 외모도 아닌 언제나 태도와 말 한 줄이라는 걸